박물관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 개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 대행업체 선정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국도 선형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공사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마을 방송을 하고 휴대전화로 방송을 듣는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건설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을 앞두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건립 대상지인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박물관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올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 7개 시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완도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이 있던 장도를 마주보는 곳에 사업비 1,245억 원을 들여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완도군이 건립 대상지가 된 이후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박물관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수산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박물관 건립 공사가 추진되려면 설립 타당성 평가와 예비 타당성 평가 등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문 통과의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완도군에서 열렸습니다. 박물관 관련 전문가와 군민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을 통한 박물관 운영 전략 등이 발표됐습니다. 전남도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그리고 향토 자연사 박물관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해양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완도군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완도 간의 시간 1시간 이내로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완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부산에서 완도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지금 향후 1년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순조롭게 지나면 박물관은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월 전국체전 범시민추진협의회와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공원, 꽃길 정비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에서 19일 목포시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전라남도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개폐회식 주제는 생명의 울림 속으로로 미디어와 접목한 첨단 무대 구성을 활용해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 주제 공연 등과 연계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추진을 위해 오늘 광주시와 대구시가 만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달 초 광주시 의회에 이어 최근 대구시 의회도 공동 유치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한 국내 후보도시 확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까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흥에서 국도 선형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도로에 차량이 조심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교통섬과 충돌했습니다. 주변이 어둡다 보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1차선을 오다 보면 반대 차선에 차가 비치니까 라이트가 비치니까 2차선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야간 봉도 없고 안전 시설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사고 지점은 익산 국토관리청이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교통섬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 교통섬 개선 지침에는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운전자가 교통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현장은 가로등과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삼거리인데도 안전시설은 반사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도로 선형 개선으로 차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불편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도로는 이 정도 시설물 가지고도 괜찮겠다.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익산국토관리청은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 개선 공사로 만들어진 신규 교통섬 주위에 시선 유도봉과 교통 표지판 등 안전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이 날씨가 풀려 봄 기온이 돋는다는 절기상 우수인데요. 이미 매화가 핀 곳도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날씨를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황량하기만 했던 도심 곳곳에 매화꽃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앙증맞은 분홍빛 꽃망울이 한가득이지만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파란 하늘을 좀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요즘이라 맑고 포근한 봄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날씨가 좀 얼른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얼른 포근해지고 날씨가 좀 맑아졌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좀 긴 것 같네요. 이번 주말까지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흐리겠고요. 비도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비교적 높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특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무려 7,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이기도 한데요. 포근해지긴커녕 다음 주 초 심한 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낮아지겠고 추위는 주 후반부터 풀리겠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는 가운데 기온 변화마저 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날씨 정보 확인 잘 하시고 알맞은 옷차림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농어촌에서 마을 방송은 마을 소식을 알리는 그야말로 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음과 울림 현상, 바깥 일 때문에 마을 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휴대전화로 마을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허윤주 앵커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문 마을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울림 현상이 있다 보니 주민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 있거나 농사일을 할 때도 마을 방송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을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이것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을 못 들었다고 이제 항의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난감하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마을 방송이 도입됐습니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로 방송을 녹음해 전송하면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마을 방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에서 왔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여러분께서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듣지 못한 마을 방송 내용을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 방송을 설치했어도 또 사용할 줄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방송을 많이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그 소식이네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자꾸 그 검색도 해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겠네요. 강진구는 관내 293개 마을 전체에 스마트 마을 방송을 도입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을을 돌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 군에서 마을을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해서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강진뿐만 아니라 해남과 신안 등 전남 농어촌 마을에서 이 같은 스마트 마을 방송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똑똑해진 마을 방송 덕분에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한결 나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